근데 그 12번 문제는 거기 읽어보면 수직 2등분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그 대칭 이동을 하면 점을 직선에 직선을 점에 대칭 이동을 하면 여기 190번이 390번 390번을 하나 볼게요. 390번이 거기 보면 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A, B라 할 때라고 돼 있거든. 이걸 우리가 문제 풀 때 수직 2등분 선 요걸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수직 있습니다. 수직 90도란 이야기죠. 그래서 수직 조건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있었지? 수직 조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2등분이라는 말은 똑같이 두 개로 나누는 거야. 2등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수학에서는 중점을 지난다. 이 말과 같은 말로 봐요. 중점을 지난다. 그러면 우리가 중점을 찾아서 지난다는 대입이죠. 중점을 찾아서 대입하겠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직선 있잖아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인데 그냥 대충 말겠습니다.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x에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하면 어딘가에 그냥 이쪽에 있다고 칠게. 이 점을 A라고 할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을 이 직선에다가 이렇게 수직이라도 해서 똑같이 이동을 시켜. 그러면 요 이동한 점, 요 점을 문제에서 A, B라고 부르는 거야. A, B라고. 그래서 이 A, B를 찾는데 당연히 문자가 두 개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수직 조건, 수직. 그래서 첫 번째 수직으로 식을 세우는데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이 직선 있잖아요, 이 직선. 요 직선, 요 직선 보이지?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2. 그러면 AB 두 점 있잖아. 두 점 있으니까 이것도 기울기를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AB의 기울기를 찾아. 자, AB의 기울기는 그러면 누가 찾을까? 지훈? 네. AB의 기울기. 그렇죠. 요 놈이랑 요 놈의 기울기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된다. 이게 첫 번째.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분모를 양변에 곱해주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니까 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4. 그래서 식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A랑 B랑 요 딱 중간에 있는 점 있잖아요. 요 점. 중점. 요 놈을 찾아. 그럼 중점을 찾으려면 당연히 중점 공식에다 넣겠죠. 2분의 A-6 2분의 B-1 중점. 그래서 요 중점을 요 직선이 지나가니까 대입을 해줘. 대입을. 그러면 이 가로 2분의 A-6 플러스 2분의 B-1 플러스 3은 0 해서 여기에 보면 분모에가 다 2가 있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그냥 2 곱해버려. 그러면 2A-12 B-1 플러스 6은 0 해가지고 B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몇이죠? 플러스 7인가요? 이렇게 나옵니다. 19개. 요게 두 번째야. 둘이 연립을 하는 거야, 연립.
근데 내가 이걸 B는으로 바꿔놓은 게 그냥 대입해버리려고. 그래서 A 마이너스 2 B 대신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7. 그래서 5A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14죠. 넘어가면 플러스 14 되니까 10대죠. A가 2죠. 그럼 B가 2 넣으니까 3이죠. 그래서 2,3 이렇게 좌표가 나온다는 거지. 푸는 순서 알겠니? 요건 순서를 기억해놔야 돼. 문제가 이게 나오거든. 점을 직선에다 대고 대칭 이동을 시키면 수직 90도로 만난다. 그 다음에 중점을 지난다. 그 두 개로 식을 세워서 이제 연립해서 A, B를 찾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집합 이어서 보겠습니다. 집합. 영웅 공집합 알아? 공집합? 공집합은 무한집합이야 유한집합이야? 공집합은 따로야. 공집합은 무한에 포함돼 유한에 포함돼 둘 다 포함이 안 돼. 아닌데 잠깐만. 아니 내가 물어본 이유는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문제 풀이로 가도 되나. 지금 먼저 첫 번째로 집합입니다. 집합은 거기 보면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대상이 명확한 것, 확실한 거네. 대상이 정확하게 돼야 돼. 예를 들면 뭐 수학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집합이지? 집합이냐 아니냐? 수학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건 집합이 아닙니다. 잘한다는 기준은 어떤 사람은 70점이 목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점이 목표일 수도 있고 다 다르잖아.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가 없어. 구체적이어야 돼. 그 다음에 집합에서 우리가 보면 집합의 이름은 꼭 이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대문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대문자로 이름을 주죠. 그 다음에 집합은 반드시 중괄호 안에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중괄호 자체가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야. 중괄호. 근데 집합할 때 여러분이 볼 거는 맨 바깥에 있는 중괄호만 집합의 기호고 막 중괄호 안에 중괄호 또 들어있고 그러면 걔네들은 집합 기호가 아니야. 맨 바깥에 거 하나만 집합 기호야. 소괄호나 대괄호로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무조건 중괄호로 써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 중괄호 안에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이 있다. 근데 1하고 3하고 5하고 7하고 있다. 이렇게 있으면 이 구성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부르죠. 원소. 근데 원소가 영어로 엘리멘트잖아. 그 앞글자 이자 요 이자를 기호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 있죠? 1은 A의 원소이다. 1은 A의 원소이다. 옛날에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썼대. 맨 처음에 이렇게 썼대.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이게 폼이 안 나. 그래서 원소의 앞글자를 이렇게 쫙 늘어뜨린 거지. 이야 이거 이제 수학 같은데? 이렇게. 이거 이제 수학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이 기호는 원소의 앞글자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의 앞글자를 사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왼쪽에는 원소를 한 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집합을 쓰거나 아니면 집합의 이름을 딱 적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런 건 알지? 요런 거 무슨 집합이야? B가 있습니다. B. X바 X는 1 이하인 자연수.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고 하죠. 그치? 조건제시법. 그래서 이 조건제시법에서는 왼쪽에 있는 요 바 앞에 우리가 이때 바 막대기 바라고 읽으면 돼. 바 앞에 있는 요 문자가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B라는 집합은 X를 원소로 갖는데 여기를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죠. 조건.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다. 지금 1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만 예를 드시오. 뭐 있어? 여기다 뭐가 있니? 없죠. 그래서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죠. 그래서 B는 텅텅 빈 집합이다.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이제 공집합이라고 하죠. 공집합. 요 공집합은 그리스 로마자를 가지고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읽을 때 이것도 파이야, 파이. 우리가 원주율 파이 있잖아. 이제 뭐 PHI냐, PI냐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발음 기호상으로 이제 둘 다 파이다. 그래서 요걸 이제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고, 그런데 이거는 원래는 그리스 로마자에서 왔다.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조금씩 잘라서 문제 풀자. 433. 다음 중에서 집합이 아닌 것은 재승 10보다 작은 짝수의 모임 집합일까요? 맞죠. 그 다음에 지훈 6의 약수의 모임은 양의 약수는 집합이죠. 여진 키가 큰 축구 선수의 모임은 그러죠. 집합이 아니죠. 여기서 그런데 예를 들면 키가 가장 큰 이러면 집합이에요. 최고로 큰 이런 거. 가장 크다, 가장 작다는 딱 한 명으로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런 건 집합이야. 근데 이렇게 이제 큰, 작은 이런 건 아니라.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죠. 그 다음에 436. (436은) A라는 집합이 있는데요. 7보다 작은 홀수래요. 7보다 작은 홀수는 뭐가 있습니까? 1하고 3하고 5하고까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옳은 것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있는 1하고 3하고 5만 원소죠. 요 기호는 이 세 개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에는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2번이 정답 2번. 용우아 잘래. 응? 주는 거 아니요? 아니요? 좋아. 그럼 넘겨. 440. 다음 중 오른쪽과 같은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 아시죠? 그냥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있는 숫자 4하고 8하고 12하고 16. 이거 몇의 배수야? 4의 배수지. 근데 얘네들을 이제 표현을 했대. 조건제시법으로. 그러면 몇 번이 답이죠? 5번. 그렇죠. 5번이. 4번은 22하니까 20이 포함돼서 안 되죠. 5번은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443. 유한집합. 1번은 점점점 찍었으니까 끝없이 간다는 거죠. 2번 자연수 끝없이 가죠. 그 다음에 3번은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자연수는 뭐가 있죠? 뭐 있어? 빨리 말 안 해? 없어. 없으면 무슨 집합? 공집합은 유한집합이다 아니다? 맞아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또 다음 문제 또 가요. 자, 거기 5번에서는 이제 유형 5번은 원소의 개수입니다. 우리가 원소의 개수는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죠.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앞에다 N자 소문자 쓰면 원소의 개수잖아.
자, 그래서 446 지금 풀어봐 주세요. 446. 자, 우선 446에서 집합 A 있잖아요. A는 이게 우리 보면 A라는 집합은 0이 근이죠. 또 1이 근이죠. 근데 1이 중근이죠. 중근이면 혹시 이렇게 써야 되나? 우리 집합에서는 같은 원소가 반복되면 한 번만 쓰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집합은 원소 똑같은 거 여러 번 쓰면 안 돼. 무조건 한 번만 쓰기로 약속되어 있어. 그래서 A의 원소는 몇 개? 2개. 그 다음에 집합 B는 X값을 원소로 갔는데 K에다가 1부터 넣어보면 되죠. 1 넣으면 8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고 3 넣으면 안 되고 4 넣으면 2 나오고 8 넣으면 1 나오죠. 그래서 원소가 4개.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겠다. 그래서 A 원소는 2개, B의 원소는 4개, 그래서 6개.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6번 봅니다. 유형 6번에서는요, 2가지 기호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유형 6번에서는요, 요 기호는 이건 원소의 앞글자, 원소 엘리멘트 앞글자 이자를 기호화시킨 거야. 이자를. 그 다음에 요 기호는 우리 컨테인 포함한다. C자 포함한다의 앞글자 C자를 기호화시킨 거야. 그래서 위에 있는 기호는 반드시 왼쪽엔 원소를 한 개만 써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집합의 이름을 쓰는 거고요. 그런데 이 기호는 왼쪽은 더 조그만 집합, 더 작은 집합을 우리는 일부분으로 만들었다 해서 부분 집합이라고 하죠. 부분 집합을 적어야 되고요. 오른쪽은 더 큰 전체 집합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분 집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집합의 원소들 중에 일부분으로 만드는 집합을 부분 집합이라고 하잖아요. 일부분으로 만든 집합.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이 요렇게 요거 자, A라는 집합을 예를 들어볼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거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있어. 이거 봐봐. 그러면 집합 A는 원소가 몇 개일까? 집합 A는 원소가 몇 개일까요? 3개. 여진! 집합 A는 원소 몇 개야? 집합 A의 원소는? 3개. 영웅. 집합 A의 원소 몇 개야? 원소의 개수. 지훈 몇 개야? 그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4개입니다. 4개. 여기서 여러분 볼 건
집합을 이렇게 이름을 주잖아. 그러면 무조건 맨 바깥에 있는 요 중괄호 있죠. 요것만 집합 A의 기호야.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 요거, 요거는 이 동그라미 상태 그대로가 원소야. 동그라미 상태 그대로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요 기호는 원래는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를 우리가 쓰잖아. 근데 이 기호는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이기도 하지만 그리스 로마자야. 그리스 로마자. 알파벳 같은 거야. 알파벳. 그러니까 알파벳을 하나 가져다가 놓는 것처럼 똑같은 의미야.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기호 요거는 무조건 참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참. 요 무조건 참. 그 다음에 이 기호를 쓸 때에는 이 기호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를 쓸 때에는 요거는 무조건 참이야. 요건 무조건 참. 이거는 뭐냐? 여기 있는 걸 데려온 게 아니야. 이거는 여기 있는 걸 데려온 게 아니라 얘는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야. 알아서 우리가 알아서 해석을 해줘야 돼. 부분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야.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봐봐. 요 기호는 반드시 요 기호를 쓰려면 요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 말고 나머지는 무조건 중괄호를 하고 거기에다가 얘네들을 채워 넣어야 돼. 중괄호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썼다. 이것도 참입니다. 얘를 가져다 온 거야. 이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 주는 거야. 요거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쓰면 이것도 참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 그럼 우리는 얘를 데려왔다고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1, 2를 썼다. 그러면 알아서 얘랑 얘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야. 응? 분명히 아닌지 모르는지 그거를 모르겠네. 그래서 453 지금 답 한번 찾아주세요. 453 453번 한번 풀어봐. 453번. (453은) 요렇게 식을 봐야 돼. 저렇게 되어 있다고. 노란색만 집합기호야. 그래서 먼저 요렇게 되어 있는 기호. 이것부터 보는 거야. 이 기호. 1번 맞죠?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여기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틀렸죠? 4번이 되려면 그 모양 자체가 묶음으로 안에가 있어야 돼. 4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4번은 지금 A라는 집합 기호가 있어. 그러면 부분 집합을 하고 여기서 공집합을 데리고 오고 여기서 B를 데리고 오고 이거는 참이야. 이렇게 되면 참이야. 근데 여기 아니라 여기 줄이 하나 꺼져 있죠.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틀려.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볼 수 있겠니? 뭐? 지금까지 자다 이제 가려고? 자, 454 지금 풀어주세요. 454.
자, 454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454에서는요 지금 B라는 집합은 이렇게 돼 있지? X, Y를 원소로 갖는데 X랑 Y는 A에서 데리고 온 거죠. 뭐 X는 이제 뭐 표현은 X는 A에서 데리고 오고 B는 A에서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놨겠지만 귀찮아서 한 번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미가 뭐냐? 우리가 집합에서는 X랑 Y에 X에 0을 데리고 와도 Y에 또 0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집합은 같은 숫자를 반복해서 계속 뽑아낼 수가 있는 거야. 마트에 가면 깎아가 똑같은 게 쫙 있는 것처럼 0 하면 0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0이 계속 있는 거야. 1, 2가. 그래서 x, y 곱해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표를 딱 만들어 가지고 둘이 곱하면 돼. 0, 0, 0, 0, 1, 2, 0, 2, 4.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를 원소로 가지면 돼. 그런데 같은 원소는 여러 번 나와도 한 번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0이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고 2가 있고 4가 있다. 이렇게 집합 B를 찾아주는 거야. 자 그런데 집합 C는 X 더하기 2Y죠. 그러니까 하나는 X라고 보고 X가 0, 1이고 Y가 0, 1이면 2Y는 0, 2, 4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랑 더하라고 했죠. 그래서 더해줘. 0, 1, 2, 2, 3, 4. 여기는 4, 5, 6. 이렇게. 그럼 이제 얘네들이 찾고자 하는 C의 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0, 1, 2, 뭐 있어? 3, 4, 5, 6 다 있네. 이렇게 찾는다. 그래서 C가 제일 크고 B, A 순이죠. 그래서 A, B, C 순서로 있는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57. 여기 457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놔 주세요. 457번 문제에다가 여기 좁은 것만 색칠 등호 제외. 이거 외워야 된다. 좁은 것만 색칠 등호 제외. 좁은 것만 색칠 등호 제외. 적으라고. 좁은 것만 색칠 등호 제외. 아무래도 내 수업 시간에 좁은 것만 색칠 그럼 뭐라고 하냐? 등호 제외. 이게 수직선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수직선으로 이렇게 문제를 주는 거. 457처럼 A랑 B가 있는데 A는 어떻고 X를 원소로 갖는데 A보다 크고 3A 플러스 8보다 작고 B가 있는데 0보다 크고 3보다 작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A 반대로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잖아. 이 문제에서는 쓸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수직선에다 풉니다. 그 범위로 나오는 건 수직선에다가. 그래서 B는 조그맣게 A는 크게 그려지겠죠. A가 B를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B는 0, 3 A는 소문자 A 소문자로 3A 플러스 8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떠냐? 당연히 둘이 비교했을 때 오른쪽이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핵심은 뭐냐? 등호를 넣을지 말지를 결정해 줘야 돼. 등호를 넣을지 말지. 그래서 여기서 등호를 넣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여기다 등호를 넣는다는 건 A가 0과 같아진다는 의미야. A가 0과 같아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등호를 넣는다는 건 내가 A에다 0을 딱 썼어. 숫자 0. 그랬을 때 요 왼쪽만 비교해서
x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다 똑같이 나오는 건 집합에서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집합에서 부분집합. 집합에서 포함은요. 이 포함은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이하. 같은 것도 되는 거야. 같은 것도. 그래서 같은 것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아지는 건 상관이 없어. 큰 거랑 작은 거랑 같아지는 거.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때 여러분이 볼 게 이 둘 중에서는 범위가 여기에 좁은 거야. 범위가 좁은 것. 요 둘이 비교할 때는 얘가 범위가 좁은 거야. 그래서 좁은 것에만 색칠되어 있을 때는 등호 빼고 나머지는 등호를 넣는다. 이렇게 외워야 돼. 좁은 것만 색칠 등호제 외울 수 있겠니? 그래서 이거 풀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크고 A가 0보다 작고인데 공통범위입니다. 공통범위.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등호가 빠지는 게 자주 안 나오거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등호 빼는 걸래. 그래서 여러분이 등호가 언제 빠지느냐? 외울 때는 좁은 것만 색칠 등호 제외고요. 좁은 것만 색칠 등호 제외. 그 다음에 외우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좁은 것만 색칠 등호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형 9번하고 10번으로 갑니다. 유형 9번에서는 부분집합. 이걸 다 찾으라고. 그래. 지금 찾아요. 461번. 답 찾아요. 아, 461번. A가 양의 약수니까 139죠.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X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찾을 때에는 빼먹지 않고 찾아야 됩니다. 뭐라고 썼어? 응? 답에 뭐라고 썼어? 안 쓴 거야? 그 글씨 그런 거야? 똑같은가요? 자, 여기서 우리 부분집합은 이렇게 찾는 거야. 여기에 어항이야, 어항. 여기에서 물고기를 뜰채로 뜨는 거야. 근데 뜰채로 뜨다 보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 수도 있고 한 마리만 잡힐 수도 있고 두 마리가 잡힐 수도 있고 세 마리가 잡힐 수도 있겠지. 그걸 생각하면서 먼저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 1개인 것, 2개인 것, 3개인 것 이런 순서대로 찾아가는 거야. 그래야 안 빼먹어. 직접 찾을 때는.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건 공집합이죠.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건 1만 들어가는 경우, 3만 들어가는 경우, 9만 들어가는 경우. 그렇다면 영웅아,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건 누구누구 또는 누구누구 또는 누구누구 이런 게 있을까? 1하고 3이랑 3이랑 9랑 그래 1이랑 9랑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지. 그 다음에 원소가 3개인 건 1, 3, 9가 있는데 요 3개짜리도 자신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3개짜리도 돼. 그래서 요걸 다 개수를 세보면 8개가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지? 2의 n승. 들어봤니? 기훈아, 2의 n승이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인 거 아니? 들어봤니? 최승희는 2의 n승 알아? 2의 n승? 2의 n승.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의 n승에서 8개인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는 x가 a랑 같아지는 거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 한 개 빼는 거야. 똑같은 거 하나 빼고 여기 7개만 적으면 정답 되는 거야. 그 다음엔 여기 유형 10번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푸세요. 서로 같아지는 거니? 서로 같은 집합. 똑같다. 놓고 푸는 거잖아. 그 다음에 넘겨서 유형 11번 보겠습니다. 유형 11번. 유형 11번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나왔는데요. 부분집합의 개수에서는 2의 n승입니다. 2의 n승. 그 다음에 요거 빼고 나머지 혹시 이거 알지? 요거 똑같은 거 빼고 나머지는 무슨 부분집합이라고 그러지? 몰라? 진 부분집합. 자기 자신이랑 똑같은 거 빼고가 진짜 부분집합이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까지 쓰려니까 아따 짜증나네. 그래가지고 짜 뺐다는 소문이 있는데 진 부분집합. 진 부분집합.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를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2의 n승 하면 부분집합의 개수. 2의 n승에서 1 빼면 진 부분집합의 개수. 자, 기대셔요. 뭘까요? 468 A의 부분집합의 개수. 468 부분집합의 개수가 128개래요. 그러니까 468은 128이 2의 몇 제곱인가? 이거 찾는 거고, B의 진 부분집합이 63이래요. 그러면 63이 2의 몇 제곱에서 1 뺀 건가? 이거 찾는 거야. 그래서 128이 2의 몇 제곱이야? 2의 7이야? 2의 7.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는 7개. 그 다음에 요거는 2의 몇 제곱 해야 돼? 6제곱.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는 6개. 이렇게 우리 찾으면 돼. 그래서 7 빼기 6 해서 1. 다음은 472번. 아, 큰일 났네. 472번 강배야 되지. 우선 471번까지 푸는 겁니다. 471번까지. 그리고 효자고 그거 하나 숙제야. 풀어봐. 다음 시간에 답지 주고 해설도 해줄 테니까.